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집에서 아기 키우며 살림할 때 자주 사연을 듣곤 하는데 제 이야기도 좀 해볼까 사연을 써내려 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 젊었을 때 품고 있던 꿈들을 점점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직장에서 늘 들어왔던 누구누구 씨 대신 이젠 누구의 엄마로 불려지게 되고 단정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는 대신 머리도 감지 못해 다 늘어진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가끔 초라해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제 금쪽 같은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 우울한 감정이 싹 사그러들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 맘속엔 그런 열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의사인 동서를 보면 더 심해지는데 동서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곤 했어요. 동서는 공부도 잘해서 직업도 의사고 집안도 의사 가문이어서 아버지랑 오빠 그리고 몇몇 친척분들이 모두 의사였죠. 게다가 저보다 나이가 무려 4살이 더 많았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를 아랫사람 보듯 하거나 말을 막 놓거나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나 제게 형님 소리를 꼬박꼬박하고 대우를 해주는데 역시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동서가 처음 저희 집안에 인사를 왔을 땐 의사가 아니라 의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거의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의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동서는 의전에 가기 전에도 대기업에서 몇 년간 일을 했었다는데 대기업이 아무래도 수명도 짧고 경력 단절이 심해 의사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 의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집안이 의사 집안이니 취직은 걱정 없겠다 생각해 과감하게 퇴직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전 다니면서 저희 시동생을 만났는데 아무래도 동서가 시동생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 더 늦기 전에 결혼을 먼저 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뭐 저희 시댁 쪽에서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었던 게 동서 스펙 정도면 어디 내놓아도 꿀릴 이유가 전혀 없으니 되려 좋아라 하셨죠.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원체 자식들은 다 똑같은 자식이라는 생각이 강하셔서 저랑 동서랑 스펙 차이가 많이 나도 별 차이 없이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왜 몇몇 집안들 보면 저희처럼 동서지간에 차이가 많이 나면 약간의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게 아예 없으셔서 그 부분은 늘 감사했죠. 무엇보다 동서가 참 착했는데 결혼 전부터 불편해하는 절 위해 먼저 다가와서 마음을 열고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참 언니 같은 동서였어요. 형님, 저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결혼하면 이제 가족이 되는데 저 형님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훈이 씨도 형수님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저도 훈이 씨한테 형님 얘기 들을 때마다 늘 궁금하고 결혼하면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곤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라 항상 동서는 어떤 분이 들어오실까 궁금하고 기대도 하곤 했는데 이렇게 너무 좋은 분이 들어오셔서 다행이고 너무 좋네요. 저희 같은 며느리끼리 잘 지내봐요. 그럼요. 아, 형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결혼하실 때 예단 예물은 얼만큼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그러시는데 아주버님이랑 형님 결혼하실 때 해줬던 대로 똑같이 저희한테도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형님이 하신 만큼 예단 예물 그 정도 선에서 준비하려고요. 동서는 조심스럽게 제가 결혼할 때 해간 것들에 대해 물었는데 혹여나 저보다 본인이 더 많이 해가면 아무래도 제가 불편해할까봐 저를 생각해 제가 한 만큼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정도면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 모피코트,
그리고 시아버님에겐 명품 시계 정도는 거뜬히 해드리고 떵떵거릴 수도 있었을 텐데 저를 배려하는 모습에 사람이 참 겸손하고 이해심도 많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죠. 형님, 이번에 저희 아빠 병원에 건강검진하는 기계가 좋은 게 들어왔는데 형님 어머니 모시고 시간 내셔서 병원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아빠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냥 받고 오시면 되니까 절대 부담은 갖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사돈어른 몇 년 전에 위암 수술 받으셨다면서요. 위암은 재발이랑 관리가 중요하니까 이제부턴 1년마다 저희 아빠 병원 가셔서 검사 받아보세요. 아이, 동서, 무슨 저희 엄마까지 챙겨줘요. 시부모님 챙기기도 바쁜데 저희 엄만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에요, 형님. 저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 어머니도 제 어머니나 다름없죠. 가족인데. 제가 내일 당장 예약해 드릴 테니까 꼭 다녀오셔야 돼요. 아이고, 동서. 이거 참 염치 없는데 미안해서 어째요?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절대 미안해하지 말라는 동서의 부탁에 결국 저희 엄마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엄마까지 챙기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했고 엄마 아팠던 것까지 기억을 해주고 있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모시고 홍삼을 하나 사가지고 동서 아버지가 하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 규모도 꽤 크더라고요. 층도 3개나 썼고 동서 아버지랑 동서 오빠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곳이었죠. 아마 동서도 의사가 되면 이곳에서 같이 일을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병원엔 간호사들끼리 전부 다 동서네 식구들이었는데 동서의 이모, 사촌 언니, 고모부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가족 병원이었어요. 그러니 말 그대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물씬 나서 친절하고 손님들도 많았죠. 동서 덕분에 저희 엄마는 100만 원 정도 하는 종합 건강검진을 싹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희 애기 또한 참 예뻐했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울 만큼 애기한테 필요한 최고급의 용품을 사다 주곤 했어요. 본인이 원래 애기를 이뻐한다면서 지나가는 애기만 봐도 좋아한다고 했죠. 본인 친오빠한테 조카를 기대했지만 오빠가 딩크족이라 조카를 볼 수 없었는데 조카가 생겨 너무 좋다고 했어요. 동서도 얼른 애기를 낳아야겠네요. 이렇게 애기를 좋아하는데 동서 닮은 애기 낳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도 빨리 낳고 싶긴 해요. 근데 아직 할 게 많아서 의사시험 끝나고 면허증 나오면 그때 임신 준비하려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 조카를 제 아들이라 생각하며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재민이 너무 이뻐요. 그러면서 저랑 동서는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됐고 정이 들어 저도 동서를 많이 도와주게 되었어요. 동서가 한창 바쁠 때 결혼을 하는 바람에 집안일은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챙겨 먹는 것도 라면 아니면 배달이라는데 너무 부실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겸사겸사 저희 집 반찬을 하면서 동서네 것도 챙겨주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랑도 한 20분 거리밖에 안 돼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갔죠. 형님, 매번 감사해요. 원래 이런 걸 친정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워낙 요리에 소질이 없으셔서 맨날 뭐 사다만 주실 줄 알거든요. 너무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동서. 어차피 우리 먹는 건데 우리 거 하면서 같이 한 거니까 미안해하지 마. 형님 오셨는데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동선의 집 싱크대엔 늘 설거지가 쌓여 있어 컵을 하나 꺼내더라도 싱크대에서 꺼내서 씻어 쓰곤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짠한 마음이 들어 제가 몇 번이나 설거지도 해주고 오곤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한테도 전화를 해서 집안일 좀 나눠서 같이 하라고 했는데 시동생도 시동생 나름 고충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즘 시동생이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동료랑 같이 사업을 하나 시작했었거든요. 스타트업이다 보니 매일이 야근이고 집에 가면 새벽 1시, 2시고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동생이랑 동서 사는 모습을 보곤 동서에게 정 집안일을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이라도 쓰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동서가 그건 또 싫다고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본인 친정엄마도 친정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었는데 그것도 싫어서 돌려보냈다고요. 그리고 의사 국가시험도 얼마 안 남아서 집안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며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곤 동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동서네 집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동서가 의사국시를 치렀는데 시험을 보고 와선 아무래도 시험에서 떨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컨디션 난조로 1교시부터 완전히 망했다는데 동서 말대로 동서는 결국 처음 본 의사국시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나름 공부로 반기 좀 낀다는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라서 그런지 합격률도 높은데 동서는 불합격했다는 사실에 엄청 충격을 받았고 몇 달 동안은 폐인처럼 지낸다고 시동생이 혼자 가족 모임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집도 완전히 난장판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며칠 뒤에 동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다시 1년 동안 나 죽었어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보고 아기를 데리고 와도 괜찮으니 일주일에 3번만 와서 집안일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집안일에 집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대충만 치워줘도 너무 좋을 것 같다면서요. 물론 월급도 드리겠다고 하는데 동서는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마 동서네 집안 자체가 가족끼리만 일을 해서 그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게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남편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당신 생각은 어떤데? 가서 일할 수 있겠어? 사실 나야 알바식으로 돈 벌면 좋긴 좋지. 조금이라도 벌어서 우리 재민이 전집책도 사주고 장난감이라도 사주면 좋지. 그리고 무엇보다 재민이까지 데리고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커. 근데 아무래도 걱정인 게 혹여나 동서랑 의상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지. 그래, 맞아. 나도 그것 때문에 쉽게 얘기를 못 하겠네. 재수 씨는 그런 건 아예 신경 안 쓴다는 거지? 동서는 완전 쿨해. 가족이라고 해도 타당하게 일해서 본인이 돈 버는 건데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동서 성격에 갑질하거나 잔소리할 성격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맡은 일만 다 하면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동서랑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동서한테 솔직한 제 생각을 털어놓으니 동서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평생을 친척들과 가족들과 같이 일을 해와도 단 한 번도 큰 소리,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만한 알바는 없다 생각이 들어 동선의 집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낳고 몇 년 동안은 제 힘으로 돈을 번 적이 없었는데 저도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월급 받으면 남편이랑 애기한테 뭘 해줄까 하는 부푼 생각부터 들었네요. 시어머니 또한 이 소식을 듣곤 처음엔 걱정을 하셨지만 나중엔 사실 시동생네 집이 내내 눈에 밟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잘된 일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동서네 집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깔끔하게 일하고 월급 받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고용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서의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동서 어머니가 집에 오는 명목은 단 하나, 동서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러 온 거라고 했는데 그건 그냥 말뿐이었고 실은 절 감시하러 온 거였죠. 동서도 본인 엄마가 온 날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부터 엄마한테 많이 배울게. 엄마는 평생을 집에서 사람 많이 부려봤잖아? 형님, 제가 엄마를 닮아서 살림을 못해요. 근데 또 사람 부리는 건 처음이라 제가 잘 못해서 엄마 보고 좀 배우려고요. 제가 그동안 잘 몰라서 형님이 하는 것만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형님이 일을 너무 대충 하셨대요. 그러니까 형님도 저희 엄마 말 잘 들으시고 배우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애가 잘 모른다고 좀 눈 가리고 아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 좀 따라와 보세요. 내가 파출부들이 집안 청소해 놓은 거 볼 때 이걸 제일 중요시 보는데 창문 방충망에 있는 먼지 이거 한 번이라도 닦았어요? 이 먼지들이 다 집안으로 들어와서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거라고요. 가뜩이나 우리 애가 그냥 시험 공부도 아닌 의사 국가시험 준비를 하는데 쾌적하게 해놔야죠. 오늘 창문에 있는 방충망들 전부 다 닦아놓고 가세요. 하루면 더러워지는 방충망을 다 닦으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엔 늘상 있는 일도 아니니 그냥 참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한 번은 제게 수십 개의 세제를 주면서 이 세제는 어디에 쓰고 저 세제는 어디에 써서 청소를 하라고 하길래 쓰임을 보니까 얼핏 다 비슷한 것 같아 화장실용은 화장실에서 쓰고 주방용은 주방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동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얘 유나야 나와봐라. 네 형님이란 사람이 이걸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몇 번이나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여기다 쓰면 어떡해요? 이건 욕조 청소할 때 쓰는 건데 세면대를 청소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이거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저 사돈어른 제가 설명서를 다 봤는데 별 상관없어서 썼어요. 이거 보니까 성분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여기 봐보세요. 사돈어른이 너무 까다로우신 것 같으세요. 아니 형님이 뭘 아시기나 하세요? 이런 세제 써보기나 하셨어요? 엄마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따로 쓰라고 한 거죠. 어딜 우리 엄마 탓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못하면 어디다 적어놓기라도 해요. 머리 나쁜 거 티내요? 그 머리로 애 교육 잘도 시키겠네.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머리 나쁜 거 티낸다고? 동서,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동서 지금 엄청 말실수한 거야? 형님이 먼저 우리 엄마 말 무시하고 까다롭다고 욕했잖아요. 내 엄마 욕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나도 형님 내 엄마 욕해볼까요, 그럼? 진짜 집안일 개떡같이 해놔도 참고만 있었더니 나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네. 아니 동서, 말은 바로 해. 내가 언제 일을 개떡같이 했어? 서방님도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산 게 얼마만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동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감쪽같이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았어? 그러니 두 모녀가 쌍으로 제게 욕을 하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정말 그날 살면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모욕적인 말들을 다 들었어요. 저보고 죽을 때까지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나 하면서 살라 그랬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 아이 험담까지 하는데 여기서 더 싸우면 애한테도 못 볼 꼴을 보여주는 것 같아 고무장갑이고 앞치마고 다 집어 던지고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집에 가는 내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당한 수모를 다 얘기했죠. 그러니 남편이 곧장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시동생도 전화가 와선 정말 자기 와이프가 그랬냐고 재차 물어보더니 집에 가자마자 와이프한테 사과 전화 드리라고 시키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새벽이 돼도 전화 한 통이 안 왔어요. 괜히 이 사달이 난 게 제 탓만 같아서 자책이 들었어요. 동선의 집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 이게 어떻게 제 잘못이냐며 재수 씨가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끝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고 시동생한테만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선 동서를 만나지 않았는데 동서 또한 시험 공부를 핑계로 시댁 모임에 나오지 않더군요. 근데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일사국 씨는 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에 한편으론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저보고 머리가 나쁘다느니 지방대 출신이라 무식하다느니 했으면서 자기는 왜 2번이나 의사시험에서 떨어졌대요. 시동생 말로는 동서 친정에서 하도 압박이 심해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알고 보면 속이 여린 사람인데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라고 이해 좀 해달라고 가족들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속 좋은 시부모님은 무조건 그래 이해한다고 하시고 이 집에선 저 혼자만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에게 선물과 같은 둘째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임신을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임신에 마냥 기쁘기만 했죠.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도 전하니 잔치를 해야겠다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왠지 첫째를 가졌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아니 웬걸 시댁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만나게 됐는데 동서가 왔더라고요. 동서가 제 임신을 축하해주러 왔을 리는 없고 왜 왔냐 물어보니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동서가 이번에 의사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시부모님이 저랑 동서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였죠. 좋은 일을 서로 축하해주면서 동서지간 사이를 회복하라고요. 다들 축하한다고 하는 분위기에 저 혼자 꽁에 있을 수는 없어 저도 분위기를 맞추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우리 집안이 술술 풀린다며 경사가 하나도 아니고 2개씩 겹경사가 났다고 좋아라 하셨죠. 특히 동서의 합격 소식을 제일 좋아하셨는데 우리한테도 주치의가 생겼어. 주치의가 며느리인 사람이 나야 나 박호중이. 둘째야, 내가 내 친구들한테도 싹 다 자랑했다. 그리고 병원 홍보도 했다. 내가 우리 며느리 매상 올려줘야지 누가 올려주겠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 가족들 건강은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형님도 임신하셨으니까 언제 한번 종합검진 받으러 저희 병원 오세요. 형님 어머니도 저희 병원에서 종합검진 공짜로 해드렸는데 형님이라고 제가 못 해드리겠어요? 오세요. 의사가 되니 더 의기양양해져선 목에 깁스를 하고 있더군요. 저희 엄마한테 해준 그 검진도 동서 결혼하고 딱 한 번 가서 받은 건데 그거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평생 저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어요. 거기에 토를 달면 또 싸울까 손윗사람인 제가 참고 그 자리를 피해서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근데 동서가 주방으로 쓱 오더니 결국 제 혈압을 올리더라고요. 누군 대단한 의사가 됐는데 누군 애 가졌다고 똑같이 축하를 받네. 이게 똑같이 축하를 받을 일인가? 아, 기분 나빠. 집에서 애나 키우는 사람이랑 의사랑 동급이냐고.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은 참 할 줄 아는 게 순 임신하고 애 낳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옆에 있는데도 그런 소리 하는 걸 보니 이제 집에서 무서운 사람이 없구나 싶었어요. 제가 씩씩거리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제게 네가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동서 편을 들면서 둘째가 임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임신도 잘 안 되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있고 그래서 셈이 나서 하는 말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요. 재태교에도 안 좋다며 이제 둘째랑 만나는 일은 되도록이면 피하라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도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런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게 된 사건이 생겼어요. 저 만삭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해야겠다며 무리해서 막 오셨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경우 없는 분이 아니신데 좀 이상했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몸이 무거우니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하는데 얼마 있다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집 배를 누르더라고요. 시동생은 김치통을 산더미로 가지고 왔고 동서는 팔짱을 끼고 옆에 서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왜 나만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냐고 하니 세상에 동서가 시어머니 김치는 먹고 싶은데 그 김치를 가지러 시어머니네 집까지 가긴 귀찮고 바쁘다고 본인 집하고 가까운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하시면 안 되겠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할 걸 아니까 시어머니도 갑자기 이렇게 오신 거였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본인은 자식들끼리 차별을 안 둔다고 하시면서 이럴 땐 의사 며느리 말에 꼼짝도 못 하시는 모습이 너무 서운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시며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한편으론 연세도 많은 시어머니가 무슨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이래저래 다 화가 났어요. 시동생은 김치통만 쌓아놓고 날름 사라졌고 동서는 본인 약속 시간이 남았다며 저희 집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간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시면 그때 진짜 한 소리를 해야겠다 싶어 벼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동서에게 막 쏘아붙였죠. 왜 이렇게 얌체 짓을 하냐고, 식구들이 다 만만해 보여서 동서 마음대로 하는 거냐고요. 내가 오늘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동서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김장 다 하고 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갑자기 동서가 두 팔로 제 어깨를 탁 치며 저를 세게 미는데 저는 동서의 밀림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제가 넘어지니 동서가 저를 죽일 듯 쳐다보며 내가 형님 하면서 존댓 써가며 말 섞어줬더니 너 내가 우스워? 어딜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이 기어올라. 이래서 못 배우고 가난한 것들은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내가 너한테 초반에 좀 잘해줬다고 날 만만하게 봐? 이걸 확 그냥 너 앞으로 나한테 까불었다간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알았어? 우리 아빠 빽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지?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몸이 이상한 걸 감지했고 이내 바닥이 축축해지더라고요. 어머, 동서, 나 양수 터진 것 같아. 동서가 좀 봐줘봐. 동서 의사니까 알 거 아니야. 아님 빨리 119 좀 불러줘. 뭐? 아이씨 징그럽게. 내가 그걸 왜 봐? 애 낳아봤으니까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양수 터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따 시어머니 오면 얘기해.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너 뒤처리해준 사람이야? 동서 의사 아니야? 나 지금 동서랑 말씨름할 힘 없으니까 저기 핸드폰이라도 갖다 줘 그럼. 꼴값을 떤다. 진짜 꼴값을 떨어. 시어머니 올 때까지 참아. 심각한 것도 아닌데 가만 보면 저거 다 연기 같아 아주. 저는 그런 동서를 밀치고 네 발로 기어가 제 핸드폰으로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출산 징후들이 반드시 일정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막달에는 늘 주의하고 관찰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충격으로 양수가 터진 것 같았죠. 조금만 늦었더라면 뱃속의 아기마저 잘못되었겠다는 생각에 정말 아찔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바로 진진통이 진행돼 1시간 만에 출산을 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도 제가 동서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 출산을 한 걸 아시곤 이게 다 본인 탓이라며 엄청 자책을 하셨고 남편은 동서에게 진짜 개거품을 물며 난리를 쳤어요. 저는 출산을 하고 조리원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집에 들렸는데 그날의 정신없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날 시동생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간 김치통들도 그대로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또 혈압이 올라 다 갖다 버려야겠다 싶어 하나씩 옮기고 있는데 맨 밑에 있던 김치통이 묵직하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안에 웬 카메라랑 USB 선들이 들어있었어요. 보니까 보관함 대신에 김치통을 보관함처럼 쓴 것 같았는데 딱 봐도 시동생이 그냥 베란다에 있던 김치통들을 다 가지고 온 것 같았죠. 그때 이 통까지 같이 딸려온 것 같았어요. 근데 저도 뭐에 홀렸는지 그냥 그 카메라를 한번 켜보았어요. 그런데 앨범에 의사 자격증이랑 무슨 계약서 같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딱 봐도 동서랑 관련된 카메라인가 보다 싶어 좀 더 자세히 봤어요. 전 속으로 아니 무슨 핸드폰 카메라도 아니고 이런 오래된 카메라로 의사 자격증이랑 계약서를 찍어놨나 싶어 이상스러운 마음에 그 사진들을 확대해서 봤는데 그 내용들을 본 순간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네요. 글쎄 의사 자격증엔 동서 이름이 아닌 딴 여자의 이름이 써져 있었고 계약서 내용엔 그 여자가 동서에게 돈을 받고 의사 자격증을 빌려준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세상에, 동서가 여태 자기 아버지 병원에서 대리 의사질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뭐 당연히 본인 아버지 병원이니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걸 보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의사도 아닌 것이 의사인 척하며 식구들을 농락했다는 게 화가 났고 이걸로 동서와 동서 아버지 병원까지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겠다 싶었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국가 자격증은 빌려줘도 빌려 써도 다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데 그거 포함 의료법 위반도 걸리겠다 싶었어요.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동서랑 동서네 가족들이 한 짓이 마땅히 처벌받아야 될 위법이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아니 그 병원에 가서 동서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대체 무슨 죄냐고요.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 처벌받게 하고 문을 닫게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동서네 병원으로 쳐들어갔죠. 병원에 가니 동서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아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골프 모임 약속이 있어 오늘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인 척 4층에서 명함 하나 딱 파놓고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놀러 다니는구나 싶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동서에게 그 카메라 사진을 보냈어요.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함부로 흘리고 다녀도 되냐고 하니 곧장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곤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달려왔는데 동서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름만 내걸어놨지 진료도 한 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며 제발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천하에 무서울 거 하나 없다는 사람이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피는데 저는 그런 동서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이미 경찰에 다 신고해놨으니까 잘못은 법정에서 빌라고요. 동서는 끝까지 본인은 억울하다며 시댁 식구들한테도 자기는 99% 의사나 다름없다고 단 1% 시험 때문에 의사가 못된 거라며 안 된 게 아니라고 호소를 하는데 그냥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였죠. 그렇게 동서랑 동서 아버지는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시동생도 결국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도 시동생한테 애 없을 때 이혼하길 잘했다 하셨는데 저는 괜히 시동생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형수님이 사람 하나 살려준 거라고 하며 고마워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병원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됐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며 딱 한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남한테 피해주고 못되게 굴면 언젠간 되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나는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아왔나 되짚어보게 된 계기도 되었고요. 둘째를 낳고 나서 동서랑 관련된 일 때문에 경찰서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소가리도 많이 해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쩌면 제 산후조리를 맞바꾼 만큼 큰 결실이 생겨 내심 뿌듯했어요. 저의 작은 영웅담 같은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늘 좋은 일만 있으시고 내년엔 바라는 일들 모두 다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